이래독 훈련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10분만 진행을 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물건을 보고 이래독을 하는 것이냐. 그거를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래독은 항상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부여하지 않고 이대로 이렇게 그냥 이 클릭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검색을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이래독 훈련의 핵심은 경매의 편견을 타파하는 것이다. 경매의 편견이 있다 보면은 내 주변, 우리 집 주변 또는 내가 좋아하는 아파트, 요즘에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아파트, 야 요즘에 재개발도 이슈가 됐다는데, 그 다음에 낡은 빌라, 그 다음에 낡은 단독주택, 야 요즘에 어떤 유튜브 보니까 지분이 좋다던데, 야 도로의 그 길가, 골목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예를 들면 같은 골목길과 같은 길가를 사더라도 요지, 뭐 광역시, 서울시, 그 다음 수도권에서도 뭐 이제 수원시 이렇게 큰 데면 모르는데 어디 뭐 시골 그 산골짜기에서 그 이론을 적용시켰다가는 별 볼 일 없고 돈만 낭비하는 경우가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기획부동산을 해가지고 요즘에 토지 가격이 오르더라 라는 어떤 기사를 보고 또 쫓아가가지고 물건을 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란 게 이제 자기가 아는 쪽에 가면은 마음이 좀 편해지게 마련인데, 안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그 동네에서 산다고 해서 그 동네의 물건과 부동산을 가치를 알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한 곳에서 살았다고 해서 그 20년 동안에 살은 그 지역의 부동산의 동향을 알고 계시나요? 매각가나 그 다음에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을 아시나요?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안 가본 데나 가본 데나 똑같은 조건이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 2페이지부터 봐볼까? 전에 1페이지부터 한번 봤는데요. 물건 보는 거를 좀 랜덤으로 이렇게 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남 광양에 있네요. 광양에 있는 물건이고, 이렇게 이제 처음에 딱 보시면은 이제 1, 2, 3 이런 거 봐서는, 아하, 이런 게 이제 뭡니까? 하나의 소유자의 물건이구나. 이런 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이제 우리가 일괄 매각이 아니고 이제 개별 매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별 매각으로 인해서 이렇게 1번 따로, 2번 따로, 3번 따로 하고 1번에 그 감정가, 최저가 별도로 있는 거고 2번도 감정가, 최저가 가격이 별도로 부여되는 것을 개별 매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6,300 농지고 173평이고요. 딱 봐도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이런 듬성듬성한 게 보이죠. 어디가 땅인지는 경계를 모르는 거죠. 이렇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통상 이렇게 그 파란색이 있으면 여기가 주로 이제 공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분 매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나 둘 셋 같은데 어떻게 해서 지분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국가산업단지라고 표현되어 있죠. 왜 그러냐면 아까 있는 푸르스름한 색이 이제 산업단지나 공장단지를 가리키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고요. 전체 면적 1434 제곱미터 중 양근석 지분이 10분의 4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1434의 10분의 1은 143.4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4 해서 560 뭐 어떻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여기 있다. 맹지인데 인접대지를 통해서 들어간다. 맹지다. 부정형이라는 거는 형태가 정사각형 개념이 아니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좀 모양새가 좀 요상하다 이거죠. 아까 보니까 요렇게 됐던데 이런 걸 부정형이라고 하고요. 벌써 이 부정형이다 그러면 땅 모양새가 좋지 않죠. 그죠? 땅 모양새가 별로 안 좋으면 약점인 게 이게. 그 다음에 지분이죠. 지분이 된 이유가 보니까 상속에 의해서 지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상속으로 인해서 일부 나온 땅이구나, 지분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진 봅니다. 사진 보시면은 뭐 이렇게 뭘 재배한 것도 아닌 것이 약간 재배 같기도 하네요. 길이 있고 뭐가 심어져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식물은 잘 모르집니다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게 표준지고 뭐 땅 모양새가 별로 좋지 않고 맹지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토지의 가치는 없습니다.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면은 가치를 둘 수도 있겠다. 그다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딘지 모르는 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시골에서 이제 같이 모여서 살면서 여기는 내가 쓰고 같이 쓰면 몰라도 지분이니까 딱 내 자리가 없단 말이에요. 내 자리가 없는데 거기 가서 막 농사 지어버리고 그래버리거나 집을 지어버리면 다른 지분권자에게 소송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재산권이 좀 행사되기 어려운 이런 거는 사면 안 되는 땅에 속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뭐 렌타운 경기도 광주시 아파트 볼까요? 벌써 요즘에는 이제 광주시 쪽은 주로 보면은 광주 하남 뭐 이쪽은 보면은 단독주택지가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을 좀 많이 하죠. 뭐 그 단독주택 그 괜찮은 집 단독 있잖아요. 그런 거 전원주택 분양 뭐 이래가지고 하죠. 자, 경매 사건이고 5억 8천 신건입니다. 벽산 블루밍 2단지 그 2단지라는 건 여러 단지가 있다는 거고 703호죠. 그 다음에 대지는 꽤 넓네요. 역시 그 이쪽이 광주 쪽은 땅이 넓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평이니까 꽤 큰 평수에 해당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채무자는 파산관제인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파산을 하신 분인 것 같아요. 5억이고 뭐 집은 잘 지어놨네요.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경기도 수도권 그 다음에 서울 뭐 인천 가리지 않고 아파트들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물건의 조사 포인트는 가격이 최근에 얼마나 올랐는지에 대한 가격 동향이 첫 번째 포인트죠. 예를 들면 지금 5억 7천에 감정됐지만 5억 8천에 실제로는 지금 현재 5억 8천이 아니고 뭐 예를 들면 6억 5천이거나 뭐 7억이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반영된 이 2021년 11월 8일 날 5억 8천이라고 하지만 이거의 과거의 그 감정 시점 먼저 볼까요? 감정 시점은 항상 감정 평가를 하면 감정 시점이라는 것을 보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감정 평가는 항상 보면은 그 제일 뒤에서부터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손가락을 올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감정 평가서는 제일 뒤에 사진면부터 올라간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준 시점이 21년 6월이고 조사 기간이 21년 6월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지금 11월에 경매를 치지만 6월 달에 하고 이 5개월 사이에 부동산에 대한 가격의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이 5억 8천보다 현재 가격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추정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은 방 4개, 크네요. 방 4개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거실, 주방, 화장실 2개,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지권이 상당히 큽니다. 이제 대지권이 큰 경우가 장점이 있죠. 장점은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할 때, 재산 가치가 높아진다는 거죠. 현재 이렇게 대지가 크다라는 것은 현재 부동산 시세가 좀 저렴할 때 집이 지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경기도 광주가 만약에 신도시가 어떻게 열려서 인구의 유입이 향후에 엄청나게 늘어난다는 전제 조건이 성립된다면 나중에 개발할 가능성이 있고 어차피 나중에 늙어서 30년 후에 재산이 30년 될 때죠. 보존 등기가 2011년이니까 지금 21년 잡으면 1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향후 20년, 30년 후에 재건축이 될 때 인근의 인구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칠까요? 그럼 이건 대지권이 넓기 때문에 그 재산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는 조건, 향후에 내가 20년, 30년까지 볼 게 아니라면은 굳이 대지권이 넓은 게 여러분한테는 큰 관계가 없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외곽 공로가 연계되어 있고 단지 내 포장되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거주자가 폐문 부지하여 권리 신고하고 배당 요구 신청 안내문을 출입문에 끼워넣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채무자 겸 소유자 외 다른 세대 전입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근저당권 있고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지분 있는 거 보서는 어디 지분 여기 소유자는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는 2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지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매각은 일괄 매각이라고 보여지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소유권이 이전돼서 두 분의 명의로 있다가 2분의 1씩 있다가 근저당은 전체를 담보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씩 있는 A와 B의 2분의 1, 2분의 1을 전부 다 근저당으로 잡은 이후에 이거는 이제 개인 채권으로 그 사람의 지분에 잡힌 거기 때문에 여기서 근저당에 의해서 경매가 쳐지면 당연하게 모두 다 소멸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온전하게 아파트를 갖게 되겠죠. 이게 일괄 매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의 시간이 20분이 돼 버렸는데 자, 현황 조사서까지 보겠습니다. 특별한 게 없죠? 아까 봤던 그거죠. 자, 그 다음 매각물건 명서서. 매각물건 명서서도 보시면, 특별한 게 없어요. 비고란에 비었고, 지상권 비었고, 등기된 걸로 인해서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거 비었죠. 비었고, 임차 내역 없고, 예, 권리도 깨끗하고, 인수할 것도 없는 물건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물건은 이런 식으로 속도감 있게끔 보면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잡생각이 들어오지 않고 내가 아는 지역 물건만 보려고 하는 습성은 나쁜 습성이다. 그래서 일회독 공부는 경매 고수가 되기 위해서 가장 빠른 길이지, 일회독도 안 하는 것은 전국에 있는 흩어진 물건들의 위치, 그런 물건들의 속성을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병아리만 키워봤는데요 하는 사람은 오리 못 키우죠. 그러나 오리도 키워보고 병아리도 키워보고 돼지도 키워보면은 그 사람이 정말로 동물에 대한 전문가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